여러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꽤 큰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 이른바 세킨 주택도 올해 연말까지 매매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동안 세입자가 껴있으면 사실상 집을 팔 수가 없었는데 이 규제의 빗장이 딱 풀린 겁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과연 다시 시장에 쏟아져 나올지 다들 관심이 엄청난데요. 오늘 이 조치의 진짜 득과 실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5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얼어붙은 시장 상황부터 시작해서 이번 조치의 진짜 알맹이가 뭔지,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매물이 쏟아질지, 하반기 세금 이슈,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불어닥칠 나비 효과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시장입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다급한 카드를 꺼냈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정부의 위기감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실 데이터를 보면요. 3월만 해도 8만 건을 훌쩍 넘기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5월에는 6만 4천 건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2달여 만에 무려 20% 가까이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특히 5월 초 이후에도 매물이 계속 마르다 보니까 꽉 막힌 거래에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가 다급하게 개입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해 내놓은 이 실거주 유예 조치의 핵심이 대체 뭔지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다들 아시죠? 여기서 집을 사면 무조건 내가 당장 들어가 살아야만 거래를 허락해주는 엄청 빡빡한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새 주인이 당장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도 써버리면 최대 4년 동안 집주인은 손발이 다 묶였거든요. 그런데 바뀐 제도를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집을 매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새 매수자가 당장 안 들어가고 지금 세입자 계약 끝날 때까지만 합법적으로 입주를 미룰 수 있게 숨통을 틔워준 거죠. 혜택을 받는 대상도 확 넓어졌습니다. 처음엔 비거주 1주택자 정도만 풀어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시적 2주택자, 심지어 다주택자 매물까지 싹 다 포함됐어요. 그동안 팔고 싶어도 못 판다 했던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죠. 하지만 꼼꼼히 봐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가 끼어 있어서 대출한도 구지를 꽉 받다 보니까 매수자는 100%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고요. 투기성 갭 투자를 막기 위해 100% 무주택자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빗장을 시원하게 풀어줬으니 이제 시장에 매물이 확 쏟아질까요?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 전체의 매물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유가 딱 3가지인데요. 첫째, 다주택자 상당수는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나기 전에 이미 팔거나 증여해서 정리를 다 끝냈어요. 둘째, 1주택자들은 나중에 세금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굳이 지금 팔기보다는 실거주 요건을 꽉 채우려 할 겁니다. 셋째, 지금 금리도 높고 대출도 깜깜하잖아요. 집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은행 함영진 랩장의 이 분석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1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꽉 쥐고 있으면서 향후 직접 들어가 살아서 절세 세팅을 완성하려 할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 집주인들이 서둘러 집을 던질 만한 매력적인 유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눈치 보기 관망세가 짙을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파트, 하반기 세제 개편입니다. 사실 이 시장을 흔들 진짜 폭탄은 이번 규제 완화가 아니라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세제 개편안들을 볼까요? 다주택자는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직접 안 사는 1주택자는 세금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폭 줄어들 위기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는 것까지 검토 중이고요. 만약 이대로 세금 부담이 강하게 조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정말 버티다 못한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유예 정책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 아주 유력하게 꼽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다운사이징입니다. 평생 집 한 채 지켜오신 고령의 1주택자분들이 무거워지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차라리 지금 차익을 실현하고 더 작고 싼 집으로 옮겨갈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흐름의 방향을 결정할 아주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불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 입장이었다면 이제 평범한 세입자들 관점에서 부작용을 한번 짚어보죠.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5월에 조치가 시작됐고 올해 연말이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이후예요. 실거주 의무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뒤로 미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2년 뒤인 2026년쯤엔 새 집 주인이 무조건 그 집으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돌려 말하면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2년 뒤에 무조건 집을 비워주고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지금 서울 임대차 시장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겁니다. 전세무율은 씨가 마르고 있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면서 월세 전환 속도가 엄청 빠르죠. 게다가 월세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팍팍한 상황에서 2년 뒤에 세입자들이 강제로 대거 방을 빼서 새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상상만 해도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끔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지영 위원의 이 날카로운 경고가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미뤄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딱 끝나면 새집 주인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그 집들은 임대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전월세 공급 물량 자체가 증발해버리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붓고 임대료를 펄펄 끓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우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막혀있던 거래를 다시 열어보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규제 완화 카드. 과연 꽁꽁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든든한 구원투수가 될까요? 아니면 2년 뒤 우리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덮칠 시한폭탄으로 돌아올까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세금, 금리, 대출, 전세 동향까지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되는데요. 하반기 시장의 진짜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같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